이 GV70이 엄청나요. 이거요. 와.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소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의 전기차를 한번 쭉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연기관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됐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각 브랜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진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안 만들었던 뭐 미니도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를 했고, EQ 시리즈도 만들어내고, BMW도 iX 시리즈 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진짜 내연기관이 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전동화로 이제 나가겠다, 이제는 우리 전기차밖에 안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가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평가가 제네시스를 생각보다 되게 높게 쳐주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입 브랜드와 경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네시스 전기차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차종들의 포지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과 GV70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내연기관 모델에 밑에 배터리만 깔고 전기차로 만든 전동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GV60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사용을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새롭게 만든 전기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난 차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네시스라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엄한 그런 럭셔리 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 차종이 포지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GV60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듀얼 모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는 그냥 간단하게 모터가 하나 들어가느냐 두 개 들어가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싱글 모터는 후륜, 듀얼 모터는 4륜 구동이 장착이 됩니다. 가격 차이는 GV60의 싱글 모터는 6,300만 원, 거기에 뭐 듀얼 모터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6,800, 퍼포먼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7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그냥 좀 내가 도심에서 탈 수 있는 출퇴근용으로 좀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필요하면 싱글 모터에 그냥 적당한 뭐 파퓰러 패키지 정도 집어넣게 되면 6천만 원 한 중후반, 거기에 보조금 이제 받게 되면 가격이 확 내려가죠. 자, 그러면 GV70과 G80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델 트림이 되게 간단해요. GV60은 싱글 모터, 듀얼 모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이 G80과 GV70은 단일 트림입니다. 한 가지 트림밖에 없어요. 듀얼 모터를 장착한 모델 하나고요. 기본 가격이 좀 비싸요. 대신에 옵션들이 웬만하면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어 프리뷰 서스펜션, 그리고 4륜 구동, 듀얼 모터가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V70 같은 경우에는 7,800만 원부터 가격이 시작을 하고요. G80 전동화 같은 경우도 8,800만 원에 시작을 하는 거죠.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GV60에 비슷한 옵션들을 막 추가를 해서 만약에 그냥 풀옵션으로 만약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GV60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 정도 하고요. GV70 전동화 모델은 9,400만 원, G80 전동화 모델은 1억 400만 원 되는 거죠. 전기차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죠.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데요. 싱글 모터도 이제는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GV70도 보조금을 딱 50%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G80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은 시작 가격이 8,8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배터리 용량도 또 중요하죠. GV60과 GV70 같은 경우에는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87.2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죠. 저는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썬루프도 좀 차이가 있어요. GV60은 비전 루프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쫙 열려서 뭔가 개방감이 좀 드는 그런 그 썬루프를 가지고 있고, GV70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 G80 같은 경우에는 솔라 루프가 들어갑니다. 이 솔라 루프는 그 햇빛 막 비치면 이제 충전되는 그 솔라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크도 좀 차이가 있어요. G80과 GV7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제네시스 마크가 들어가고, 신형 마크는 GV60이랑 G90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충전구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전면부에 GV70과 G80이 충전구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앞으로 그냥 이렇게 차를 두면 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GV60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차종 중에
중에 유일하게 전동식 방식입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전기차면 또 프렁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G80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없어요. 하지만 GV70은 프렁크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여기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프렁크의 크기는 아무래도 이 GMP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좀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GV60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 차종이 옵션은 비슷하죠. 제네시스는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파퓰러 패키지 딱 하나만 집어넣으면 웬만한 옵션들이 그냥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요 두 개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G8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1, 2, 그러니까 1, 2가 다 들어갑니다. 파퓰러 패키지에 묶여져 있고요. GV7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 묶여 있고 거기에 뒷좌석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V7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레저 스포츠나 차박이라든지 이런 포커스를 좀 주기 위해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좀 묶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뭐 G80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이빙 좀 더 주행에 좀 더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2를 좀 묶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을 할 수가 있죠. GV60에는 그냥 무난한 게 들어갑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1이 그냥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는 파퓰러 패키지 기준 520, 480, 550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재미난 게 있어요. 바로 하이테크 패키지인데요. 하이테크 패키지는 이제 인기가 많은 뭐 지능형 헤드램프, 스마트 키, 그리고 뭐 이제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이잖아요. 요거 대부분 다 선택을 많이 하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나머지 뭐 G80과 GV70은 160만 원입니다. 또 재미난 게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것도 좀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기준으로 GV60은 140만 원이고 GV70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마지막으로 G80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 GV70이 180만 원으로 가장 비싸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동승석에 GV70은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GV60과 G80에는 안 들어가요. 저는 이 세 차종을 비교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운전석 기준으로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세 차종 다 들어가요. 하지만 이 옵션으로도 동승석은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집어넣게 되면 GV70에 동승석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조금 더 비싼 거죠. 자, 그리고 뭐 차이점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손잡이가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거든요. 팝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핸들인데 요게 이 세 차종 중에 유일하게 이 GV60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세 차종 다 동일하게 19인치가 기본 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통해서 이 GV60과 GV70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로 바뀝니다. 이 GV60 같은 경우에는 21인치가 있습니다. 바로 퍼포먼스에만 적용되는 21인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G80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단일 휠이에요. 옵션을 추가해도 20인치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9인치밖에 없고요. 자, 이 두 줄 헤드램프 라인은 뭐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카메라의 위치예요. 뭐 G80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밑쪽에 달려 있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상단에 위치해 있죠. 세 차종 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밑에 이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본다면 GV60이 조금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2단으로 크진 않지만 밑에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이 이게 들어가 있죠. 요거 이제 아웃도어 패키지를 추가해야지 들어가거든요. 요게 근데 이 GV 시리즈에만 요 아웃도어 패키지가 들어가고 G80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 차종 다 이 트렁크만 봐도 각 차에 장단점이 좀 있어요. 트렁크 공간에 대한 활용도 뭐 짐 실을 때, 뭐 장 볼 때 이럴 때는 GV60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조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밑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도 따로 있어서 뭐 굴러다니는 짐들 같은 경우 이 안에다가 넣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죠. 2열은 당연히 폴딩이 돼요. 근데 GV70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에 러기지 스크린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GV60보다는 조금 더 이 트렁크 활용도에 있어서 GV70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20V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도에 있어서 GV70이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트렁크 공간에서 가장 조금 손해를 보는 게 G80이에요.
여기 중간에 턱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안에가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트렁크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공간으로는 좀 손해를 많이 보고요. 실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아이오닉 5는 이 센터 콘솔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좀 이렇게 포인트가 좀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크리스탈 스피어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게 좀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듭니다. 실내 부분에 있어서 이 GV60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타면 대부분 다 예쁘다, 깔끔하다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이드 미러의 위치라든지 이런 좀 각도가 그렇게 좀 이질감이 있어서 좀 많이 안 보였거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좀 많이 옵션으로 뺐어요. GV60 타시는 분들은 물론 뭐 선택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이게 워낙 옵션 가격이 비싸니까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다, 동행만 좀 잘하면 생각보다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 센터 콘솔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이 밑에 쪽에 있고요. USB 단자 하나와 이제 C타입 2개, C거잭이 하나 있고요. 개인적으로 요 깔끔한 공조기 디자인이 GV60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지문 인식은 이 GV60이랑 GV70에는 들어가 있는데 G80에는 지문 인식 없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루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GV70이랑 G80에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가 또 아무리 좋아도 스피커의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GV60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17개, G80 같은 경우에도 17개가 들어갔는데 GV70에는 14개가 들어갑니다. 그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공간의 활용도는 아무래도 이 GV60은 전기차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좀 넓고 바닥도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활용도는 GV60이 좋긴 한데요. 워낙 GV70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아서 부족하거나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GV60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 센터 콘솔 이 중간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에 똑 하고 이제 껴지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GV70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단 하나잖아요. 듀얼 모터에 이제 4륜 구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스터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출력적인 부분은 그냥 이 GV70이 그냥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얘가 기본에 430마력에 부스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490마력까지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의 또 크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G80과 GV70 같은 경우에 14.5인치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GV60이 12.5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막상 실제로 타보면 GV60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반대로 GV70이랑 G8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인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물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절대 작진 않아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GV60이 이제 크리스탈 스피어를 해가지고 다이얼 방식이고 GV70, G80 역시도 이게 다이얼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뭐 송풍구 디자인은 GV70이랑 G80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의 그런 좀 넓은 그 느낌은 GV60이 굉장히 넓어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용하다 보니까 평탄화, 그러니까 바닥이 좀 평평하죠. 요게 전기차의 이제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동화 모델과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GV60 딱 타면 굉장히 넓어요. 와, 막 평평하고 막 여기도 넓어가지고 평평하고, 또 실내 공간의 그런 좀 배치도 깔끔하죠.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고 컵홀더가 여기 중간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딱 이 중간 것만 사용하고 암레스트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컵홀더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있어요. 도손잡이 이쪽에도 컵홀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전 루프. 비전 루프는 이렇게 중간에 보통 이제 루프가 있으면 배가 있잖아요.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여기 있으면 이제 개방감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에도 뭔가 좀 아쉬운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 이 비전 루프는 중간에서 이렇게 위로 쭉 열리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그런 좀 개방감은 이 비전 루프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선루프가 아예 안 열려요. 파노라마 선루프 앞에가 열리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GV7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좌석 커튼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GV60에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는데 GV70에는 통풍 시트가 물론 옵션이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등받이가 이렇게 보면은 한 단계 살짝 뒤로 좀 더 젖혀져 가지고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암레스트 쪽에 컵홀더가 위치해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GV70에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 앞에가 이제 열리긴 하는데 좀 개방감 면에 있어서는 비전 루프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대를 놓고 비교하니까 차이점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있죠. 그러니까 등받이도 조금 더 이렇게 젖혀지고 이런 게 이 G80이랑 GV60은 등받이가 고정이에요.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나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GV70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조금 더 뒤로 젖혀져서 좀 더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G80이랑 GV60은 아예 등받이가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G80에는 이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요.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G80이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GV60도 안 들어가고 G80도 안 들어가는데 GV70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솔라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솔라루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굳이 이거를 솔라루프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솔라루프가 들어가면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조그만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싫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버튼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접히잖아. 그러면 카메라 꺼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 조절이 왼쪽으로 한번 돌리면은 그 왼쪽 각도 조절하는 거,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한번 2번 돌리면 우측 각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장점? 비 오는 날. 눈비 뭐 이럴 때 되게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지하 주차장 들어갔을 때 그 막 비 오는 날에 스키 차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랑 백 미러 안 보이는 경우 많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눈에 좀 잘 보인다 볼 수가 있고요. 일단 GV60이 주행감에 있어서 승차감이 뭐 부드럽다 뭐 이런 포커스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이질감이 없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승차감이 뭐 부드럽고 뭐 그냥 양탄자 위에 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완전히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연기관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딱 이 GV60을 타고 가면은 뭔가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느껴져요. 그냥 생각보다 편안해. 이게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차감, 뭐 주행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오닉 5보다는 좀 더 부드럽지만은 다른 제네시스들보다는 생각보다 좀 탄탄한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심에서 출퇴근용, 뭐 도심에서 그냥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로 이 GV60만한 차가 정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전기차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매력적인 전기차를 꼽으라고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이 GV60이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 GV60 같은 경우는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요. 뭐냐면 전기차 하면 약간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내연기관의 그런 배기음을 구현해 놓은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싱글 버터고 퍼포먼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스터 모드가 빠져요. 근데 부스터 모드가 이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이제 좀 튀어나가게 하는, 그냥 좀 운전의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GV60은 그 매력 포커스가 확 정해져 있어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V70도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액티브 사운드의 그런 좀 완성도라 그러죠. 이질감이 없는 그 느낌은 GV70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뭔가 사운드에 대한 차이가 좀 뚜렷하고 소리도 좀 더 뭔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GV70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도 한층 더 편합니다. 게다가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가지고 방지턱이 있으면은 그 서스펜션의 그 세팅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피칭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꿀렁하는 그 느낌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 모드는 GV60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GV70이 엄청나요. 이거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운전의 재미, 뭐 포커스 포인트, GV70의 완성도가 진짜 훌륭해요. 저는 그래서 GV70을 처음 이제 시승행사 갔을 때도 되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구색용으로 GV70을 내놨구나, 이거 도대체 왜 출시했냐, 뭐 구성용으로 만들었냐 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 와, 진짜 괜찮다.
아마 SUV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GV70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GV70을 만약에 이제 전동화 모델을 선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옵션 딱 이 하이테크 패키지 요거 딱 하나만 집어넣어도 8천 초반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7천 후반이니까 거기에 이제 보조금 받고 딱 구매를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G80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운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소리를 선택할 수 뭐 이런 건 없는데 이 G80을 딱 타면은 처음 느껴지는 게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다예요. GV70, 뭐 GV60 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제네시스의 그런 프리미엄한 럭셔리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긴 한데 G80과 비교하면은 또 달라요. G80은 한 단계 더 다른 조용함과 정숙성 그리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G80을 타면 되게 조용하잖아요. 아까 지금 GV70과 GV60과 좀 완전 느낌 자체가 다를 거예요. 소음이나 이런 부분. 이 앞에 옆에 이제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GV60이랑 GV70도 이중접합 유리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뭐 소음이나 흡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넘사벽이에요. 이 G80이. 그리고 세팅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EQS보다 G80이 좀 더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디자인 저기 슈퍼비전 해가지고 이만하게 커 있는 화려함은 EQS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용한 정숙성이나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은 이게 돌 맞을까봐 조심스러운데 EQS보다 G80이 더 나아요. EQS 진짜 개똥 그러니까 EQS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S클래스처럼 세팅을 하면은 겁나 이제 이질감이 들 거고 그렇다고 완전 스포츠카처럼 세팅을 하자니 말이 웃기고 그래서 약간 그 CLS나 AMG GT처럼 스포티하게 세팅을 좀 해놓긴 했었어요. 어쨌든 좀 안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세팅은 이 G80이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제네시스의 전기차들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고 그냥 같은 느낌의 그냥 같은 차 아닐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대 비교하니까 어때요? 각 차들만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GV60 이후에 뭐 G80, GV70 이후에도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G90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추후에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더 많이 이제 출시가 될 거거든요. 어떤 매력적인 전기차가 또 출시가 될지 그리고 좀 기대되는 거 제네시스 X 쿠페 그거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